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축적 변경 286페이지에 보시면 축적 변경이 나오죠. 자, 이쪽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축적 변경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있죠. 먼저 개정된 사항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289페이지 청산금의 납부 및 수령, 맨 밑에 이제 청산금의 납부 및 수령 쪽에 보시면은요. 과거에는 청산금을 납부하는 것은 3월이었는데 이 청산금의 납부가 3월에서 몇 개월로 6개월로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축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축척을 무엇하는 것이다?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축척이 변경이 되는 거냐면 지적도. 즉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 이 경계점에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정밀도를 높이려면 결과적으로 작은 축척에서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축척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축척 변경이다라고 하는데 이 축척 변경은 절차가 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럼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할 때는 그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또한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어야 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28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필요의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축척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합병을 하고자 축척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얻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에 있는 토지로서 그 당해 사업에서 무엇된 경우에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축척을 무엇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절차 보세요. 바로 밑에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신청을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무엇을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가 첨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맨 밑에 이제 시도지사의 승인을 이제 보시면은요. 지적소관청이 축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하면 돼요. 맨 밑에. 그래서 이제 승인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첨부 서류들이 있는데 이 첨부 서류들도 중요해요.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에 축적 변경 사유, 그 다음에 집원 등 명세,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축적 변경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첨부 서류 꼭 기억하세요. 과거에는 지적도 사본을 제출을 했었죠. 과거에는 이 지적도 사본을 제출했었는데 이제는 지적도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축적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아닌 것은 하면 정답이 무엇이 된다? 보통 지적도 사본이에요. 그 대신에 시도지사가 행정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도면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하도록 되어 있더라. 맨 밑에 줄에 나와 있죠. 자, 절차 이제 오른쪽 보시면 승인이 떨어지면 무엇을 하냐면은 시행 공고를 합니다. 시행 공고를 하는데 이 시행 공고는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은 시군구 게시판이라든지 축적 변경 시행 지역 리동의 게시판에다가 하도록 되는데 며칠 이상 하도록 되냐면
날짜 되게 중요하죠.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그 공고 내용도 보셔야 돼요. 축적 변경의 목적, 그 다음에 지역, 시행 기간, 그 다음에 세부 계획, 청산 방법,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할 사항들. 굉장히 이게 나오게 되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왜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고사항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공고가 떨어지면 토지 소유자는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요 30일 이내에 현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경계점 무엇을 표지를 설치를 해야 돼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하면 이렇게 경계점 표지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땅에다가. 자기가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축척을 변경하기 위한 무엇을 실시한다? 측량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를 해서 무엇을 결정을 하냐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측량의 실시와 토지 표시 결정의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적 안에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해야 한다. 이때 2번 측량을 할 때는 누가?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3번은 뭐냐면은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면적만 새로이 정하더라 이겁니다. 면적만 새로이 정한다 이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오른쪽에 4번에 보시면 축적 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 방법에 보시면 면적 결정에서는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을 결정하는데 전면적하고 전면적하고 후면적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축적 변경 시행하기 전하고 후의 면적을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불일치했을 때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하는 거죠.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해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무슨 면적으로 가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전면적으로 가고 이것이 허용 범위를 무엇하게 되면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무슨 면적으로 간다? 초과할 때는 후면적으로 간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측량을 실시를 한 다음에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잖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때는 무엇을 작성을 하냐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해요. 그 지번별 조서라고 하는 것은 축적 변경 시행 전의 면적하고 후의 면적을 비교해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하고 축척을 우리가 바꾸다 보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자? 청산을 실시를 하자 이겁니다. 청산 언제 해요?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근데 청산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 청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증감 면적이 필지의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계산했을 때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청산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서면을 제출한 경우는 청산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청산이 모두 끝났어요. 청산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청산금을 납부하고 지급이 끝났다는 소리죠. 그랬을 때는 지체 없이 무엇을 하자?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는데 확정 공고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토지의 이동 시기. 축적 변경에서의 토지의 이동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이거죠. 확정 공고할 때더라 이겁니다.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그 확정 공고 그 내용이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뭐 소재 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내역을 기재한 청산금의 조서, 그 다음에 지적도의 축척. 그럼 이 정도.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확정 공고했을 때 확정 공고일에 뭐가 있는 것을 본다?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적 공부를 무엇하는 거야? 지적 공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축적 변경도 토지의 이동이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를 무엇해야 된다?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당연히 뭘까요? 시행 공고 며칠? 20일. 공고 20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다? 토지 이동 시기는 확정 공고일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절차를 잘 기억하신 다음에 이 숫자를 잘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절차 이제 뭐가 나와요? 청산을 하기 위한 절차를 또 기억하셔야 된다.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에 뭐가 있을 때,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의 증가함이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면적이 기존에 100이었는데 100보다 늘어나서 110이 되면 10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또 내야 되고요. 면적이 늘어난 만큼 청산금을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고, 면적이 100이었는데 축척을 변경하고 나니까 90이 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0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돈을 우리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죠.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집원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어요? 집원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집원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을 한 다음에 이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산정을 하면 되냐면 청산금을 산정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때 집원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죠. 지적소관청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집원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누구한테 보내줘요?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청산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 청산금은 증감 면적에다가 곱하기 제곱미터당 무엇을 곱하면 돼요? 증감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게 되면 청산금이 나오겠죠. 청산금 산정.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은요,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고를 합니다. 청산금의 산출 조서를 작성을 하고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를 해요. 이게 날짜가 며칠이에요? 날짜 15일 이상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5일 이상 공고를 해가지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열람케 하고요. 결정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납부와 수령 통지를 하더라 이겁니다. 납부, 수령, 통지를 한다 이겁니다. 20일 이내에 납부, 수령 통지예요. 그 납부는 몇 월이에 3월이었는데 몇 월로 바뀌었어요? 6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수령은 역시 6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물론 납부를 거부하게 되면 공탁할 수 있는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받기를 거부하게 되면 공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납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 1월 이내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냐면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누구한테 신청을 해요? 이의 신청도 지적소관청에다가 지적소관청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돼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1월 이내에 역시 마찬가지로 1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축척변경 이 청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거냐면 결정 공고 며칠? 공고 며칠? 15일.
납부 수령 통지 며칠?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납부 6개월, 수령 6개월, 이의 신청 1개월이 1월. 그 다음에 1월 이내 역시 마찬가지로 의결을 해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와 같이 청산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발생을 해요? 청산을 하게 되면 차액이 발생하는데 초과를 했을 때하고 부족했을 때더라 이겁니다. 당연히 초과하면 금액이 청산을 다 하고 나서 금액이 남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과했을 때는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부족했을 때는 무엇한다? 부족했을 때는 부담하더라 이겁니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90페이지 기출문제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해갖고요. 일단 축적 변경 문제가 나오면 숫자들을 쭉 보시면 돼요. 4번은 왜 틀렸냐? 4번은 뭐냐면 청산금은 6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 거죠. 3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더라 이겁니다. 물론 기존에는 3월이었겠지만 이거를 이제 현행법에 맞게끔 제가 이제 바꿔놓은 거죠. 기억하시고요. 3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꼭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축적변경위원회 보시면은요. 구성을 보세요.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얼마?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5명 이하일 때는 그 전원이 축적변경 위원이 돼야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은요.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들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라든지 어떤 지적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의 의결사항 작년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근데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은 여기 다 있습니다. 집원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에 관한 거,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거, 이의 신청에 관한 거, 기타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4번이죠. 그 밖의 사항에 축적 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부의라는 것을 회의에 붙인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밑에 보시면은 축적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3번이죠.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사항에는 들어가지 않다 이겁니다. 그 오른쪽 위에 회의 쪽에 보시면 통지를 보시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며칠 전까지 5일 전, 되게 중요하겠죠. 5일 전까지 각각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요.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서 개의가 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역시 등록사항 정정도 27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등록사항 정정인데 말 그대로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사항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잡겠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등록사항 정정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 등록사항 정정은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도 가능해요?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는데 신청에 의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거죠. 특별하게 어떤 제한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 특별하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언제라도 지적소관청에게 정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몇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전체 9개로 법에 이제 규정을 합니다. 9개로 법에 규정을 하는데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6개와 몇 개로 나눠져요? 6개와 3개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 6개는 지문상에
6개는 지문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잘못 다르게라는 말이 들어가고 잘못 다르게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3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개만 한번 볼까요? 3개는 뭐냐면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무엇이 있을 때 통지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등기소로부터 이제 우리가 대장상에서 대장에서 합병을 딱 하고 나서 1월 이내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하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이렇게 보니까 하필할 수 없는 것을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 등기관이 이를 각하를 하겠죠. 각하를 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를 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식이죠.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 적부 심사 의결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가지고 이제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지적소관청에 시도지사가 지적소관청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등록사항을 무엇할 수 있어요? 정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2개의 도면이 있는데 여기에 필지가 이렇게 양쪽 도면에 이제 걸쳐가지고 등록이 딱 됩니다. 이때 이 경계가 부합이 돼야 돼요. 경계가 부합이 돼야 되는데 경계가 부합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어긋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공보상의 경계하고 실제 경계는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도면상에서 이렇게 경계가 부합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해주겠다. 그런 개념이죠. 자, 292페이지 보시면 등록사항 정정해가지고요. 정정의 의의는 읽어보시고 정정해 보시면 토지의 표시사항에서 경계 또는 면적에 무엇을 가져온다? 변경을 가져올 때는 그 성과도를 제출을 해야 돼요. 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경계와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직권으로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요. 등기된 토지가 있고 미등기 토지가 있는데 등기된 토지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하는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정보자료, 등기완료 통지서를 가지고 정정을 하는 거고요. 미등기 토지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를 정정하고자 할 때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소유자를 정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직권으로 안 돼요. 오로지 뭐만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정정해 보시면 9개가 써 있죠. 9개가 써 있는데 이 중에 1번에 보시면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2번이 가장 중요해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만약에 뭐라고 나오면 면적의 증감이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3번은 이 내용이죠.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 경계를 맞추어서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4번째, 5번째, 7번째, 9번째는 잘못 다르게 이렇게 써 있고 6번은 적부심사고요. 8번이 바로 뭐냐면 토지에 하필 등기 신청에 각하가 있는 경우더라 이겁니다.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여기서 시험에 나와. 이쪽 부분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것 해가지고요.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것 4가지를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 4가지를 꼭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핵심은 뭐예요? 면적의 증감이 없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세 번째도 중요하죠.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 네 번째,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불일치했는데 그 불일치한 사유가 뭐다? 토지의 표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4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가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신청에서 보시면은요.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이동을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고요. 오로지 누구만이?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의 두 번째 줄에 마지막에 뭐라고 쓰였어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누가?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 시행자 말고는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다? 공사가 준공된 때. 3번 신고도 중요하죠.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한다?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겁니다. 게시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신청의 대위. 여기서는 사업 시행자가 있고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있고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시행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항상 우리가 8개의 지목 설명해 드리잖아요. 천수, 유학, 철도, 구제. 8개의 지목에 대해서는 누가? 그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토지를 만약에 무엇한다? 취득을 하게 되면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라든지 지자체의 장이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누가? 관리인이 할 수 있는데 그 가로 읽고 가로 닫기가 중요해요.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자가.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 이렇게 나오죠.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가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24회 기출문제 밑에 보시면은요. 아닌 것은 해서 1번 채권자 가능하죠. 2번은 틀렸어요.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경우는 관리인 이거는 규정이 없죠. 2번은 틀렸고 3번, 4번, 5번 모두 그 위에 정리되어 있는 그 지문하고 똑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제2절에 지적공부의 정리 이렇게 보면 지적공부의 이 정리는요. 공부정리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소유자 정리 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무엇했을 때 정리를 하고 나면 후속으로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있죠. 등기 촉탁이라든지 등기 촉탁이라든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개념. 그 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을 정리하는 것이다?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인데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토지에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소유자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소유자에 대한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이동이 돼서 토지 표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작성을 하냐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지적 공부를 무엇한다?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고 소유자를 정리를 하고자 할 때는요. 무엇을 작성을 하냐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를 무엇한다? 공부를 정리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은요. 토지의 이동으로서 즉 토지의 변동,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및 좌표의 변동 그 밖에 공부상에 발생되는 일체의 변동. 그 핵심은 뭐냐면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공부를 무엇하는 것이다? 정리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결의서 작성 나오죠?
결의서 작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토지가 이동이 돼서 토지 표시를 정리를 하고자 할 때는 뭐를 작성을 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뭐를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얼마 전에 시험에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럼 X죠. 자,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하고 나서는요.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있어요. 그 후속 조치가 바로 뭐냐면 등기를 무엇하는 거. 등기를 촉탁하는 개념하고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무엇해 주는 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등기 촉탁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개념인데 자,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소유자에 관한 정리. 교재에 보시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1번이 바로 뭐예요?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1번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여기서 계속적으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항상 무엇할 필요가 있어요? 일치시킬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대장상의 소유자가 A이고 등기부상에도 소유자가 누구다? A더라 이겁니다. 이때 소유자가 A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B로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등기에서 먼저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알려준다 이겁니다. 이것을 등기법으로 따지면 무슨 내용이에요? 등기법에 따져서는 소유권의 변경,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럼 이제 무조건 이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A에서 B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A에서 B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사항을 확인을 해요. 통지서에 토지 표시하고 대장하고 토지 표시가 일치하면 그때 A에서 B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를 못해요.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세에다 무엇한다?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줄여서 불부합 무엇이라고 한다? 불부합 통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불부합 통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는요. 요게 핵심이에요. 등기관서에서 무엇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과연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이 뭐냐 이거죠. 그 맨 위에 1번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해 가지고요. 그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이 바로 뭐냐?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 전산정보 자료. 이게 네 가지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1번에 등기부와 지적공부와의 부합. 이거죠.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와의 부합하지 않으면 통지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불부합 통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2번에 등기부와의 부합 여부 확인은 뭐냐면 지적소관청은요. 대장하고 등기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무엇할 수 있냐면 열람을 할 수도 있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때 수수료는 뭐야?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죠. 수수료는 무료이더라 이겁니다. 봤더니 소유자가 불일치했더라 이겁니다. 그럼 등기부에 의해서 직권으로 무엇을 해버려요? 직권에 의해서 정리를 하더라 이겁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에게 안 맞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 행위를 무엇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보면은요.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이제 관리청이 지금은 지방관서의 장이라고 바뀌어 있죠.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을 시켜주고요. 3번의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4번의 소유자 정리 이쪽도 나오면 좀 중요한 부분이죠. 1번은 뭐냐면 등기부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뭐를 쓰자? 등기 접수일자를.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하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소유자를 등록할 때는 결의일자를. 3번에 신규 등록의 경우에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어떤 날짜를 쓴다? 매립 준공일자를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296페이지 통지부터 먼저 볼까요?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즉 직권에 의해서 등록을 했을 때, 지적공부를 말소를 했을 때, 지적공부를 복구했을 때, 그 다음에 등기를 무엇했을 때, 등기를 촉탁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요. 얘랑 달리 토지 표시를 정리했을 때는 촉탁이라는 것과 통지 과정에 거치는데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촉탁도 통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보통 우리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는 그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는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가 몰랐을 때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대위에서 대위에서 우리가 공부를 정리했을 때, 그 다음에 지번을 변경을 하게 되면 지번 변경하면 토지 소유자가 모르죠.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직권에 의해서 정정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모르니까 또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경우는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니까 또 알려줘야 돼요. 공무정리사실 모르니까.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개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지번을 새롭게 정하게 되면 그것도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요게 통지 요 동그라미 친 게 통지 무엇이다? 통지 대상이다. 통지 대상. 그러면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통지 뭐예요? 통지 시기더라 이겁니다. 통지 시기인데 통지 시기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더라 이겁니다. 이때 이제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날짜 중요하겠죠. 어차피 날짜를 시험에 내는 이유는 뭐냐면 못 외우면 틀리라 이거예요. 외웠으면 맞추고 못 외웠으면 틀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이거 통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잠깐 보시면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마지막에 5번 나머지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앞에 나온 지문들이 5번에 보시면 소유자의 뭐가 있어?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하려면은 무엇을 작성하자 우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로 나오죠. 그래서 틀렸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그 표에 보시면 방법에 보시면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이라든지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부한다라는 거.
더 알아보기 오른쪽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유자를 정리를 한 것은 촉탁도 통지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등기 촉탁. 자, 이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는 거냐면은 대장하고 무엇하고 대장과 등기부를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 촉탁이다 이겁니다.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등기 촉탁인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대장상의 지목이 전이고요. 등기부상의 지목도 전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토지가 이동이 돼서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여전히 등기부상에 뭐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죠. 이게 서로 그럼 어떻게? 불일치가 되죠. 그럼 등기부의 표제부의 지목을 전을 무엇으로 바꿔라? 대로 바꾸라고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 알려주는 거, 등기관세에다가 알려주는 것을 얘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 촉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 촉탁은 등기부 어디에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니까 등기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표제부의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표제부의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등기 촉탁이에요. 따라서 이 등기 촉탁은 언제 하는 것이다? 토지에 무엇이 있을 때 이동이 있을 때만 촉탁을 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단 신규 등록은 토지의 이동이지만 신규 등록 당시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신규 등록 당시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촉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을 하면 신규 등록을 찾으시면 돼요. 이거 없으면 뭐를 찾는다? 소유자 정리 아니면은 개별 공시지가의 정리 이런 거를 찾는 것이고요. 이러한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밑에 보시면 등기 촉탁 19회 때 나왔던 좀 오래전의 문제긴 하지만 등기 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하면 첫 번째 뭐를 찾아요? 신규 등록을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신규 등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등록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촉탁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 이것이 없으면 소유자 정리, 뭐 개별 공시지가의 정리, 등급의 정리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제4장 토지 이동과 관련돼 가지고요.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그다음에 친척의 대위, 그다음에 등기 촉탁, 토지 소유자의 통지, 공부 정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지막 부분이죠. 지적 측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